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돈이 흐르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알아도 뭐 귀찮아서 사실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음,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땅, 아, 돈, 돈. 힘, 우리 그런 여대원 것들이- 앵커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권력. 네, 저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여대원 앵커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깡 있지 않습니까? 아유, 깡 있죠, 깡. 깡 네, 장난 깡 아니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이제 울돈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까? 굉장히 내혈안이에요. 맞습니다. 찔러도 예. 피 한 방울 안 나는 엄청 무서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여러분 저는 무서운 진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무서운 여돈 앵커 함께하고 네. 있고요. 이번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분기의 프리뷰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요거 이 프리뷰를 보는 또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게 프리뷰 내용을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음. 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보통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발표일 전에 자기들의 담당 기업에 보통 이게 탐방을 갑니다. 네. 탐방에 가서 보통 이제 뭐 당연히 비공개하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이제 IR 담당자랑 이렇게 그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최대한 토론을 하고 이제 Q&A를 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보통 그 실적 발표일 전에 이 프리뷰 자료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1분기 때 이렇게 어닝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합쳐놓은 게 보통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그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었다면 아직 뭔가 기업이 공개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에는 좀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려는 작업은 최대한 이렇게 탑다운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섹터에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분기 때 좀 시장이 기대하는 거 이상의 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발라보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쪽 프리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군요. 좀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이렇게 좁혀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막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음.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으로 좀 하나씩 내려갈 거고요. 네.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S&P 500과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의 실적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S&P 500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P 500은 견조합니다. 사실 원래 4분기가 계절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QOQ 숫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숫자는 빠지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YOY로는 14%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좀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감익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감익 폭도 컨센서스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좀 비용이나 이런 이제 원부자재 인플레이션, 인건비 증가, 뭐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비용 문제들이 전체 모든 기업이 거의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P 500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지배력이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방어를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는 이제 구도에 있는 건데 이 러셀 2000 같이 좀 중소형주 종목들은 아직 시장 지배력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 못 올려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워낙에 이제 대기업이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더 그렇습니다. 많이 실적의 감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소형주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차트로 확인해 봤고요. 더 좁혀져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섹터가 좀 실적이 괜찮나요?
네, 일단은 이번 분기 때 이제 섹터별로 이제 EPS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숫자를 좀 봐보면은 네. 운송 섹터랑 소비자 서비스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운송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트럭 운송 네. 아니면 여객기들, 어. 항공사들 네. 그리고 혹시 철도 업체들, 해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비자 서비스 섹터. 뭐 다들 아시는 스타벅스, 아. 맥도날드 이런 이제 좀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게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섹터들은 조금 살펴를 봤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섹터들을 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은행 섹터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운송 섹터가 왜 좋냐? 음.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실제 미국의 트럭 운송 양을 말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운송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운송 섹터가 최근 한 2, 3분기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게 비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적자가 많이 나면서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 때는 좀 특이한 점이 운송 단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제 왜냐면은 아직까지 분급만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운송 양 자체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이 운송 양이 줄어드는 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 이상으로 운송 단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운송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면 저는 미국 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의 작년에 4분기 때 그 제가 보고 있는 트럭 운송 업체들이나 대부분 다 이 운송 캐파를 늘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근데 운송량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 협상할 때 운송업체들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인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운송 단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라는 말은 이 운송 대기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폭발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올려도 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럭 운송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단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뭔가 지금 당장은 공급만 병목 현상 때문에 운송이 안 되더라도 물건들을 어디론가 엄청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뭐 소비되려고 보내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반기 때는 좀 운송 섹터가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결국 이게 다 소비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소비 섹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네. 위원님 혹시 헷갈려할까봐 예. 지금 나와주고 있는 운송에 대한 부분이 좋은데 이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서 현재 있는 운송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가 움직임이. 관련 기업 관련 관련 뭐, 기업들이요. 페덱스 같은 기업들 또 네. 철도 같은 것도 주가가 빠지니까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반영돼 갖고 네, 이건 맞습니다. 매출 좋아졌지만 약간 네. 반대의 모습 보인다는 것도 네. 그건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네. 미쳤다가 다시 또 이러한 지표와 함께 또 네. 중장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반등을 할 수 그 있을까요?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야 심리를 많이 심리가 반영하잖아요. 반영되고. 근데 결국에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게 되면 결국에 또 다시 실적을 그러네요. 반영하는 거니까 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종목들을 사자라는 뷰인 거고. 네. 근데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네. 거지만 사실 페덱스를 추천드릴 건 아니에요. 사실 어. 저희는 트럭 운송 업체들이나 트럭 제조사들을 굉장히 아.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예. 겁니다. 네. 네. 자 그다음- 그리고 네. 운송 얘기해 주셨고 소비자 네. 서비스 섹터. 소비자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지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프로드코라는 업체에서 보통 주요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리테일 업체들의 그 이제 트래픽을 좀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YOY 추이를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게 거의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2020년 1년에 이미 다 정상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 게 YOY 3,000% 막 이래서 그런 거고 이제 엄청나게 다 증가를 해서 회복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 이 YOY 숫자가 거의 40% 50%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019년 대비해서도 이미 한 50%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미국 경기는 일단 당장을 보면 너무 불하다는 거죠. 오히려 되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그 경기가 좁은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나 여러 리테일 그렇죠.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섹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반도체 공급난 좋아질 거다 해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월간 자동차 생산량이 원래 이제
한 15만 대 정도 됐었다가 한 20만 대 됐었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15만 대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이슈가 GM, 포드, 도요타 북미 공장 또 그 생산량 계획을 감축했어요. 왜냐면은 2월 달에 그 트럭 캐네디안 트럭 좀 운송 드라이버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부품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GM 포드가 또 그 생산량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계속해서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소비가 좋다 하더라도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틸리티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전력이라는 서비스라는 거는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네, 없다. 보통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즉시 소비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전력이라는 걸 저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 뭐 되게 성장한 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런 발전소는 보통 수요보다 굉장히 높은 캐파를 구축해 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그 발전소는 소비자들 대비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공급을 많이 해버리니까. 네, 공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파란색 그래프에 나오는 건데 전력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이야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를 기반한 발전소가 가장 많은데 점유율 40%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발전소들은 이익이 다 나빠지는 거죠. 전력비는 못 올리고 이 천연가스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차트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력 시장이라는 건 전체 마켓은 잘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코스트라는 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뭐 굴이나 뭐 금속 같은 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코스트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가 이 전력 시장은 안 크니까 이 안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가?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분명히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점유율이 올라갈 텐데 어떤 업체들은 그러지 못하면 사실 적자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관련된 기업 중에서 내가 말씀해 주셨듯이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 그 이상으로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나 그런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최후의 승자가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보통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기업이 좀 주로 상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코스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못 잡을 거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작년 겨울에 봤듯이 유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굉장히 높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전력난을 겪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을 그 이제 좀 변동성 있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 저장해야 되는 ESS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효용 대비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확산이 안 돼 있고 그 말인즉슨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긴 하겠지만, 근데 코스트는 사실 지금 뭐 니켈 가격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는 맞으나 지금은 조금 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분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플러스 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 가장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은 어디로 거론되고 있죠? 아까 이제 방송하실 때 애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제발요.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애플은 애플 하겠죠. 아, 네. 애플 요번에 나왔는데 잘 나오면 안 돼요. 그 컨센서스 변화율을 좀 보면은 네. 1등이 어디냐? 이 기술 하드웨어 장비 섹터입니다.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9% 올라갔는데 네. 이거 거의 애플이 기여한 겁니다. 어. 애플 지금 실적이 너무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 뒤에서 저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아이폰 13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사실 크게 뭐 이상하진 않아요. 네. 유가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 더 특이한 건 사실 운송이죠. 운송이 지금 그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이상으로 운송 단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 섹터 지금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내구 소비재 의류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이나 의류 업체들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이 가정용품, 개인용품 같은 것들도 뭐 크로락스나 뭐 이제 킴벌리 클라크 같이 좀 개인용품들 파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굉장히 불하다는 그러니까 그 호황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게 좀 신기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 서비스 섹터 아까 굉장히 YOY로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컨센서스 자체는 굉장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요? 내려가 왜 보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오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2월달에 그 네. 동장 그 좀 이렇게 생산량 가이던스 낮춘 줄어요. 이 영향이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애플부터 보시면은 최근에 매출액 EPS 컨센서스를 보면은 1월달부터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유를 좀 보면은 네. 오른쪽 그래프인데 보통 그래도 삼성전자가 보통 애플보다는 점유율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애플이 더 점유율이 높고요. 그리고 1분기 때도 지금 뉴스들 나오는 플로우들을 좀 보면은 아이폰 13 너무 잘 팔려서 지금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애플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가격을 엄청 낮추고 막 음. 그래도 애플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애플은 뭐 할인도 안 해주는데. 맞습니다.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이 워낙 강해지고 있고 당연히 저가폰 시장에서는 좀 삼성이 더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아쉽습니다. 제가 그리고 애플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애플은 오늘 발표하라고 할까요? 실적을? 오늘요? 오늘 왜요? 발표하라고. 시장 좀 좀 땡겨서 끌어올리게? 일정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투데이 플리즈. 아이폰 13을 사는 조건을 한번 딜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농담입니다. 마시고요. 예, 추가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서비스 섹터 왜 이렇게 네. 꺾였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일단 그래프에서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실적 추이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1분기 때 이제 EPS가 한 1.8달러 정도 됐었고 이제 올해 1분기 때는 한 2.2달러로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뻔한 게 그 리오프닝 강도가 엄청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약한 것 같은 정도. 왜냐면 이제 작년에 워낙 그 상승폭이 가팔랐으니까 올해 네. 그게 좀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내려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Y로 오르긴 하는데 최근 기대치는 좀 줄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사실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인건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얘네가 그 여러 스토어들 사이에서 이제 인력 증가가 좀 힘들고 좀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잘 나올 건 맞는데 좀 컨센서스 자체는 좀 내려오고 있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특히 애플이 주도해서 그리고 좀 소비자 서비스 섹터는 YOY로 실적이 좋으나 컨센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럼 대장 우리 예, 애플을 봐야죠.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애플입니까? 네, 애플도 당연히 좋겠지만 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섹터랑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료를 보시면은 그 저희가 실적 모멘텀 상위 10개 섹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은 나스닥 운송입니다. 아까 그 운송 안에 아까 말씀해 네, 주셨듯이 네. 뭐 항공, 철도, 그쵸. 네. 뭐 그다음에 그 트럭도 트럭 운송. 있다고 네, 했는데 네. 그럼 트럭 쪽 비중이 가장 높은 건가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운송 섹터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운송 섹터 안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 10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 대부분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실적이 지금 엄청 좋아요. 위에 있을수록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좋은데 이 PER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프리뷰라는 작업은 뭐냐면 시장의 기대를 별로 안 해서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좀 바로 급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좀 솔팅해 보려는 게 지금 이 작업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실적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중에 좀 기대치가 낮은 종목을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보통 사이아나 뭐 프론티어 그룹 뭐 이거는 항공사고 뭐 올드도미니언 프레트라인 같은 것들이 좀 PR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주가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은 오히려 파카라는 기업입니다. 파카. 네, 파커라는 기업은 상업용 자동차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트럭
트럭 제조사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좋냐면은 이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트럭 운송 캐파가 지금은 부족하고 운송 수요는 높아서예요. 그렇단 말은 이들이 트럭 캐파, 운송 캐파를 늘린다는 말은 당연히 트럭 주문을 더 늘린다는 말이랑 동의어겠죠. 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크게 트럭 그 제조 주문을 늘리게 되면 이런 파카라는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파카라는 기업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항상 가지고 오는 PER 밴드 차트를 보면 지금 10배에서 13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 트럭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량이 잘 부족하는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지금 기대치가 낮은데 지금 EPS 추정치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분기마다 실적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치가 낮을 때 구매를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실적 증가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림에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적 발표일은 4월 26일. 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업이거든요. 파카라는 네. 기업을. 근데 이제 파카도 어쨌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자동차가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좀 더디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뭐 만드는 족족 다 원래 팔리는 보통 건가요? 그 개인용 승용차가 훨씬 그 반도체가 투입된 많이 반도체가 많이 많고. 들어가서 이 상업용 제조업체들은 그 정도의 그 생산량 그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카 같은 기업은 이렇게 그 그래프 보시다시피 실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상반기에 지금 계속 운송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계속 운송 쪽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섹터를 보시는 건가요? 하반기쯤이 되면은 결국에 올해는 아마 상반기 정도는 운송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저는 소비 섹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비.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금 너무 불리시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지금 운송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이 경제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물건을 다 옮겨야 되는 그 이제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테피스트리 네. 같은 기업이 올해 연간으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 놓으면 하반기에는 그걸 다 소비할 거다.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럼 보고 그게 있습니다. 잘 팔려서 네. 기업들의 매출단이 다 올라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송, 하반기에는 소비라는 키워드를 네.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프리뷰와 또 향후 실적 전망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